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채널이 브이로그랑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소재들이 올라오는 채널이긴 하지만 오늘은 영화 리뷰를 해볼 거예요. 제 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영화 총 3개를 봤거든요. 제가 부산국제영화제를 3번 정도 참여를 했는데 기록을 몇 번 하긴 했었거든요. 좀 더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던 영화들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각각 제 주관적인 의견대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 9월 달력이긴 한데 지금 10월이거든요. 10월 3일입니다. 그래서 본 지가 꽤 됐어가지고 천천히 기억을 떠올리면서 리뷰를 해볼 건데, 파이널 피스는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렇게 재밌었지 않았어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본 영화들이 다 그렇게 재밌지가 않았거든요. 제일 재미없었던 건 일단 물의 연대기고, 그 다음 탄현타일, 그 다음에 파이널 피스. 그러니까 3개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그나마 파이널 피스겠죠? 근데 재밌는 게 10이라 치면은 파이널 피스 같은 경우에는 한 4, 탄현타일 3, 물의 연대기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이널 피스는 이 제목 그대로 마지막 한 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장기, 그러니까 이 몸 장기 아니고 우리 그 바둑 장기, 이거를 말하는 그 장기거든요. 장기를 잘 두는 프로 기사가 있는데 그게 사카구치 켄타로 님이에요. 그분이 주인공이신데 그분의 살아온 일대기를 그리면서 스릴러가 접목된 장르예요. 일본 그런 문학 작품을 좋아한 게 있었거든요. 화차 미야비 미유키 작가님이 쓰신 작품을 좋아하는데, 그 작품을 접하게 된 게 계기가 영화 하차, 변영주 감독님이 만든 그걸 보고 미야비 미유키 원작 소설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릴러 장르 특유의 약간 음침한 그런 장르를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살인 사건을 위주로 다루면서 극중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화차 같은 경우에는 화차 안에서 형사를 하진 않지만 형사처럼 이렇게 사건을 수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조성아님이 사건을 풀어가려고 하면서 영화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 조성아님이 이성균님과 극중에 뭐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조성아님의 그런 감정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화차라면은, 파이널 피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피스도 경찰이 사건을 풀어가면서 극이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 경찰들은 감정 없이 그냥 정말 사건에 대한 것만 이렇게 전개가 딱딱딱딱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화차를 좋아하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은 둘 다 이렇게 경찰이 어떤 사건을 파헤치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사카구치 켄타로 님이 거기서 장기의 완전 천재거든요. 천재? 그러면서 정말 여러가지, 너무 천재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난항을 겪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고 그런 설정이에요. 그러다가 한 집으로 신문 배달을 하게 되는데 그 집 앞에 놓여져 있는 장기책 훔쳐보다가 그 집의 주인분한테 들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남자분이셨어요. 장기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그 친구를 보살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봤더니 나중에 어떤 한 학교의 교장이었거든요. 아무튼 통틀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재미가 없었던 이유가 중간에 근친상간?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영화 안에서 사카구치 켄타로는
어린 시절 아빠한테 폭력을 당하면서 컸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빠가 친아빠가 아닌 거예요. 이 친아빠를 행세했던 이 사람은 어떤 부잣집에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부잣집의 딸을 남몰래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자기 본인의 친오빠와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이제 사카구치 켄타로를 극중에 사카구치 켄타로를 임신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오빠랑 뭐 이렇게 했다고 집에 말을 하기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부잣집 딸이 그 일하는 사람을 보고 자기를 데리고 도망가 달라고 한 거죠. 그 시대가 많이 옛날이기도 하고 물론 현대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건 진상간이라는 게 그 사카구치 켄타로 친아빠죠. 그 극중의 사카구치 켄타로 친아빠는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게 되고 어떻게 도망가서 그 일하시는 분과 부잣집 딸 이렇게 잘 키우다가 이 딸도 죽었어요. 나중에. 아무튼 이 남자는 켄타로가 어엿한 성인이 될 때까지 괴롭힙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이 사카구치 켄타로의 장기를 프로를 입단하게 도와줄 수 있는 남자가 나오거든요. 와타나베 켄이라는 배우님이 맡으신 역할인데 이 켄님이 거기서 장기를 정말 잘 듣는 사람인데 도박 장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범죄자거든요. 켄타로가 프로 입단을 하게 도와준 건 맞지만 와타나베 켄님이 켄타로를 힘들게 하기도 했고 우여곡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거 얼마나 거칠게 장기를 두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켄님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그게 좀 보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지루했어요. 좀 지루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짧게 압축을 시켰으면 어땠을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엔딩이 영화를 보면서도 하차랑 되게 전개가 비슷하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켄타로가 이 스승을 죽이거든요. 근데 이 죽였다는 의미가 막 정말 살기를 드러내서 이 사람 죽여야겠다 해서 죽인 게 아니고 스승이 이제 자기는 내가 좋아했던 곳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죽을 수 있는 곳에 죽겠다 나를 죽여달라 해서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경찰이 켄타로가 있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켄타로는 이제 장기 대회를 들어가기 직전이었고요. 그 경찰을 발견하고는 켄타로가 이제 멀리서 발견했어요. 대회장 로비 같은 데서 멀리서 발견했어요. 내 인생은 뭐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연출됩니다. 로비 끝에 있는 옥상 쪽에 그냥 옥상 막 난간만 있던 그 장면에 갑자기 그 난간이 해바라기로 변하거든요. 이 해바라기의 의미는 극중의 켄타로가 이렇게 어렵게 장기를 배우고 프로 기사로 입단을 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치다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해바라기 밭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때 본인이 제일 사람답다 뭐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인간만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가지고 사는데 해바라기의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원작도 반상의 해바라기라는 제목을 가진 소설이 원작이거든요. 대회장 로비 끝에 야외 테라스 쪽에 난간에 해바라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내가 있을 곳은 저긴가? 하면서 약간 자살을 할 것 같은 그런 걸 암시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화차랑 똑같이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결국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경찰한테 다가가서 죄를 뉘우치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근데 확실히 사카구치 켄타로님이 물론 외모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연기를 정말 잘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영화적인 설정들이 억지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기력으로 다 커버를 하시고, 영화제 측면에서 리뷰를 좀 해보자면 이게 관객과의 대화가 있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배우분 몇 분들이 올라오셔서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때 사카구치 켄타로님의 실물을 봤었거든요. 정말 잘생기셨고, 무대에서 인사할 때는 좀 멀리서 봤었는데 이제 영화 시작합니다 하고 불빛이 좀 어두워지고 나서는 알고 봤더니 그 야외 극장에서 다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화제 첫 번째 거라서 좀 들떠서 더 좋은 느낌을 받았었을 수도 있거든요. 줄거리를 말하는 게 맞나? 어렵다 되게. 말하는 거 맞을까? 맞나? 장르가? 이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영화 리뷰를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군요.